태용호 공사와 가족 일행이 탈북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태용호 공사는 탈북 외교관 중 최고위급에 해당합니다. 먼저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 주재 북한 태용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태용호 공사 가족이 제3국이 아닌 최근 국내에 입국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보호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에 해당하는 태공사의 망명은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에 해당합니다. 태공사는 북한 최고의 유럽 전문가로 엘리트 외교관 코스인 영국 공관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태공사는 영국에서 북한을 홍보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를 선전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태공사는 앞서 지난해 5월 팝스타 에릭 클랩튼의 런던 공연장에 김정은 친형 김정철이 나타났을 때 김정철을 밀착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태용호 공사는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핵심 엘리트 기층에서도 김정은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강연회, 태용호 북한 공사가 북한 체제를 선전합니다. There is a country in the world where there is a free education, free housing, free medical care. Then people may think they may have second thoughts. Why not we? 하지만 태공사는 오랜 기간 해외 생활을 하며 북한 체제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망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제 자녀와 그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계층 사이에서도 김정은 체제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배계층의 내부 결속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태공사는 올여름 평양 복귀를 앞두고 치밀하게 탈북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태공사 아들의 반친구를 인용해 이들이 지난달 중순쯤 망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태공사는 여러 나라를 거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그러면 북한 최고의 엘리트이자 고위급 외교관인 태용호 공사는 누구이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계속해서 김학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런던에서 열린 러시아 10월 공산혁명을 기념하는 한 모임. 태용호 공사가 10월 혁명을 기념하는 노래를 우리말로 부릅니다. 그렇다 인민의 싸움, 정리의 싸움이다. 태용호 공사는 영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공식 행사에 나가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열성적으로 옹호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선전했습니다. In order to reunify country, you see, the foreign forces should go out. 김정일 전담 통역 후보로 발탁돼 덴마크에 유학해 현지 언어에도 능통했던 태공사는 북한 외교 라인에서도 핵심 엘리트 계층에 속한 인물입니다. 북한 외화 관리나 이 거래 확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지역의 외교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 행사의 북한 대표 단장으로 활동하며 북한 내부 실상과는 전혀 다른 체제 옹호에 한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체제 선전에 앞장섰던 최고 엘리트의 탈북으로 북한 당국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체제 단속과 사상 검열이 철저한 북한이지만 해외 생활을 경험한 외교관들은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과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의 망명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고위 인사들의 탈북 일지를 우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망명한 태용호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차석에 해당합니다. 현학봉 대사에 이어 대사관 서열 2위로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태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입니다. 지난 1996년 김정일의 최측근 현철의 원수의 조카로 잠비아 주재 외교관으로 일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현성일 3등 서기관. 북에 있는 우리 부모들과 자식들을 생각하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듬해에는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중동 판매를 담당하던 장승길 이집트 대사와 친형 장승호 프랑스 경제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0년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다 가족과 함께 망명한 홍순경 참사관까지.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고위 인사들의 탈북 행렬은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막론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출신 성분과 사상, 외국어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북한 당국이 가장 신뢰해 해외에 파견한 최고 엘리트들조차 목숨을 건 탈북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북한의 외교관은 해외에서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엘리트 계층입니다. 하지만 폭압적인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특히 외교관들의 망명이 잇따르면서 북한 체제가 핵심 계층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김정은은 평양에서 북한판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외 파견 간부들의 사상 재교육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 행렬은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정은의 동남아 비자금 관리를 맡은 북한군 장성과 외교관의 망명과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체제가 안전하고 미래가 있다면 왜 오겠습니까, 한국에?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생사를 걸 만큼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한 절망이 가장 큰 거고. 특히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관 운영조차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10월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충성자금 상납 압박까지 거세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외교관 등 권력 핵심층 탈북은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제 동요가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뉴스입니다. 북한이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으로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이 플루토늄 생산을 다시 시작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북측이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원자로의 흑연 감속로에서 추출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했음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 방침을 밝힌 후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탄두 제조를 위해서는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거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야 합니다. 특히 탄두 소형화를 위해서는 플루토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서면 인터뷰에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했으며 수소폭탄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소형화가 돼 있고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다. 이제는 대량으로 재처리만 하면 된다. 이런 걸 아마 국제사회에 알린 거겠죠. 북한은 또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핵실험도 계속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최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탈북한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최근 부인, 자녀와 함께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태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의 인물로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탈북 동기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제 자녀와 그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영국 런던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태공사와 가족들의 탈북과 입국 경로는 해당 국가의 외교 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곧바로 국내에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공사 일행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신변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태공사와 가족들은 당국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탈북자들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국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서유럽의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외신 기자들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공개 연설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태영호는 어떤 인물인지 런던 박상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런던 서부 외곽 1링의 주택가에 위치한 주영국 북한 대사관입니다. 북한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인공기가 개양되어 있지 않고 모든 창문은 커튼으로 굳게 가려져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 도착한 태용호 공사와 가족도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거주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특히 각종 행사에 참석해 공개 연설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Totally distorted information that the DPRK government not allow the ordinary people to go out. 지난해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에릭 크랩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을 때는 바로 옆에서 안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탈북 외교관들은 태공사가 북한 외무성 내에서 승승장구해왔고 손꼽히는 서유럽 전문가라고 전했습니다. 성분이 탁월한 가문 출신으로 고등중학교 재학 중 중국으로 유학해 영어를 배웠고 평양으로 돌아와 대학을 졸업한 뒤 외무성에 배치되면서 김정일 총비서의 통역 요원으로 선발돼 덴마크 유학의 기회도 얻었습니다. 태공사는 올여름 영국 대사관 임기가 만료돼 평양에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귀국이 임박한 시점에 잘 나가는 북한 외교관의 길을 접고 망명이라는 결정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에서 최상류층으로 꼽히는 인사들의 탈북이 최근 들어 잦아지는 모습인데요. 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상납 압박에다 공포정치로 인한 절망감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경건 기자입니다. 북한 고위층의 탈북은 구소련 붕괴 직후인 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원 전영철입니다.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온 거고.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와 올해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엔 공산주의의 몰락과 경제난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최근엔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압박 때문에 고위층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상납 요구 규모가 커진 데다 고위급 간부들이 잇따라 처형되는 등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현 체제에 절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금줄의 역할을 외교관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의 경우 현지에 머물며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다 제3국 외교관 등의 인맥을 통해 비교적 쉽게 탈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됩니다. TV 또는 여러 가지 언론 동향 등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 중국에서 탈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은 최근 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사회 각지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체제 단속과 사상 검열이 철저한 북한이지만 해외 생활을 경험한 외교관들은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과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의 망명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고위 인사들의 탈북 일지를 우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망명한 태용호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차석에 해당합니다. 현학봉 대사에 이어 대사관 서열 2위로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은 서열 2위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입니다. 지난 1996년 김정일의 최측근 현철의 원수의 조카로 잠비아 주재 외교관으로 일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현성일 3등 서기관. 북에 있는 우리 부모들과 자식들을 생각하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듬해에는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중동 판매를 담당하던 장승길 이집트 대사와 친형 장승호 프랑스 경제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0년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다 가족과 함께 망명한 홍순경 참사관까지.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고위 인사들의 탈북 행렬은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막론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출신 성분과 사상, 외국어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북한 당국이 가장 신뢰해 해외에 파견한 최고 엘리트들조차 목숨을 건 탈북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북한의 외교관은 해외에서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엘리트 계층입니다. 하지만 폭압적인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특히 외교관들의 망명이 잇따르면서 북한 체제가 핵심 계층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김정은은 평양에서 북한판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외 파견 간부들의 사상 재교육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 행렬은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정은의 동남아 비자금 관리를 맡은 북한군 장성과 외교관의 망명과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의 망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체제가 안전하고 미래가 있다면 왜 오겠습니까, 한국에? 목숨을 걸고 가족들이 생사를 걸 만큼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한 절망이 가장 큰 거고. 특히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관 운영조차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10월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충성자금 상납 압박까지 거세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외교관 등 권력 핵심층 탈북은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제 동요가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